자, 오늘 수업은 사실 이제 단원 자체가 그래프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활용 단원이죠. 활용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 단원은 말 그대로 조금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조금 집중을 해서 자, 수업을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 지수꼴로 되어져 있는 는이 붙어 있는 얘,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갖다 이제 지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지수 방정식. 자, 지수 방정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는 얘기죠. 지수 방정식입니다. 이 지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밑을 통일한다. 그러니까 밑을 같게 만든다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밑을 통일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상에서 밑을 통일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라는 걸 좀 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8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죠. 8분의 1. 8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거기다가 바깥에서 2마 x의 제곱이 생기고 이쪽은 2의 x 플러스 4제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2의 마이너스 6 플러스 3x 제곱이 생기고 오른쪽으로 가서 2의 x 플러스 4제곱이 생겼으니까, 자, 따라서 밑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위에가 똑같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3x는 뭐가 되겠습니까? x 플러스 4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넘어와서 2x는 넘어가서 얼마니? 10이죠. 그러니까 x값이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굉장히 쉽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죠? 딱 봐도 안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지? 너무 쉬워서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나마 요 스타일에서 나올 수 있는 게 537번 문제인데, 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봐봐. 지금 이 문제를 딱 보면서 니네가 느낌이 이런 느낌이 있냐? 봐봐. 지금 x마 1이 있죠. x마 1. x마 1이 있고 2x 플러스 3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x마 1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가 x의 제곱이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x값 대신에 2를 대입하잖아? 그럼 x값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요 크기가 1이 돼버리죠. 1의 2 대입하면 위에가 7이 되겠죠. 오른쪽은 1의 4가 되겠죠. 하지만 1의 7제곱이나 1의 4제곱은 똑같이 1이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뭘부터 생각하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밑이 1이 되어지는 x값이 있는지 먼저 생각하세요. 밑이 뭐가 되어지는? 1이 되어지는 x값이 있는지 먼저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x는 2가 먼저 답이 되는 거야. 자, 답이 하나 먼저 나온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야? 방금 전에 이 문제 풀었던 것처럼, 자, 위에 치수가 같으면 되는 거니까 요 두 개가 같다. 그래서 x의 제곱은 2x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쓰고 나서 인수분해를 해서 답을 쓰게 되면 x마 3값하고 x 플러스 1값을 인수분해했더니 0이 나왔다. 따라서 x값은 뭐하고 뭐가 나오니?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왔다. 하지만 x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값은 3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x는 2와 x는 3 두 개가 나와서 더하면 5가 되겠다. 자, 이 문제에서는 요거를 하나 체크하는 능력, 요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 중에 시험에 나오면 누가 나온다? 537번이 시험에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거 외에는 쉽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0번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540번 문제는, 자, 우리가 또 다시 두 가지 비교급을 띄우겠습니다. 잘 보시고, 540번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기본이고, 시험 문제는 제가 나오지 않고, 545번 같이 생긴 약간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문제에 나오더라.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자, 우리가 이제 스텝 1에서 주어진 방정식을 약간 고찰을 해보면, 9의 x의 제곱이니까 9의 x의 제곱은 3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제곱이니까 4 있고 3 하나 튀어나오고 3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7은 0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다시 이쁘게 쓰면 3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3x 플러스 27은 0이다 라고 이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항이 여러 개가 되어 있는 쥐수 방정식을 여러 개 이제 자주 만나게 될 건데, 이런 문제를 풀 때마다 우리는 이제 스텝 2에서 강력하게 3의 x 제곱을 갖다가 뭐라고 치환하고 가면 돼? t라고 치환하고 가면 된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지수, 그러니까 지수 형태를 갖다가 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t 값은 항상 뭐보다 크다가 된다? 0보다 크다가 되어진다. 요런 느낌이 되어지고 요거는 왜 이렇게 되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3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3의 x의 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x축과 y축에서 3의 x의 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는 1이고 그러니까 적어대 y 값이 항상 뭐보다 크니? 0보다 크죠. 항상 크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항상 양수값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야. 일단은 치환을 한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치환된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중요하다. 여기까지 요 두 가지 얘기를 좀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세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 이렇게 생겼던 이 방정식 있죠. 이 방정식 지금 위에 있는 이 방정식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생긴 방정식, 요렇게 생긴 이 방정식의 자, 이것의 근, 이것의 근은 자, 누구 값이냐면 x 값이죠. 이게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 값이 근이지 않습니까? 근을 내가 알파나 베타라고 잡는다고 하면 그럼 이걸 치환을 하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그 다음에 플러스 27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치환을 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치환된 형태의 근, 자 이거 대 근, 자 이거 대 근은 이제 뭐가 되냐면 x값이 아니고 t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이제 t값이 되어지죠. 그럼 이거 대 근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가 3의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했으니까 요 x값 대신에 알파나 베타를 집어넣으면 t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3의 알파 제곱이나 3의 베타 제곱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근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물론 이거를 갖다 뭐 해가지고 그냥 답을 쓸 수도 있지만 요거를 갖다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3의 베타 제곱 두 근의 합은 12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은 얼마 돼? 27이 되어진다. 따라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27이니까 3의 3제곱이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x값, 아까 알파하고 베타가 x값이었잖아. 모든 x값을 더하면 3이 된다. 자,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오리지널 풀이로 하면은 이런 느낌이죠. 보세요. 요걸 인수분해를 하세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3, 9, 27이니까 t마 3, t마 9는 0이 되어지겠다. 자, 따라서 t값이 뭐가 나와? 3이 나오고 또는 9가 나오죠. 그런데 t값이 뭐였니? t값이 3의 x제곱이 t니까 3의 x의 제곱은 3이 되어지거나 또는 9가 되어지겠다. 따라서 3의 x의 제곱은 3의 1제곱 또는 3의 2제곱이 되어지는 거니까 따라서 x값은 1 또는 2가 되어지니까 모든 x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3이다.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 파란색으로 푸는 게 기본 풀이.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풀어놓은 게 고급스러운 풀이가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니네는 저 빨간색 풀이까지 쫓아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파란색 풀이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빨간색 풀이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 두 가지를 자 이렇게 나누어서 머릿속에다가 저장. 자, 이제 뒤에 가면 빨간색 풀이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 요건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일단 지금은 밑에 파란색으로 가는 거 있죠. 자, 잘 저장을 해 놓으시고 네. 자, 여기 보면 t값이 지금 뭐가 돼 있니? 3의 x의 제곱을 t로 치환했지. 3의 x의 제곱을 t로 치환해 있고 x값이 뭐니 지금? 알파지. 그럼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t가 뭐가 되니? 네, 그죠? 자, 잘 보시고. 자, 545번. 자, 요 문제에선 약간 흐름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흐름이 달라지냐면 지금 여기 보면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여기는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치환을 할 때 아까처럼 얘는 지금 3의 x제곱으로 한 방에 치환이 됐잖아. 근데 얘는 그렇게 치환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치환할 거냐? 2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얘를 갖다가 t라고 치환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2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었을 때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잘 봅니다. 아까도 치환을 하면 자, 뭐를 뭘로 치환을 하면 그거의 범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치환된 범위. 그럼 얘도 이 t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 대 t의 범위를 구하는 방법이 조금 새롭습니다.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한다? 이 범위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산술 기하가 자, 두 개를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개를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자, 따라서 요건 1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가 t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요거를 t라고 치환한다도 중요하지만 요거 대 범위, 치환된 범위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스텝 2죠. 스텝 2는 자, 이제 보세요. 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있죠. 자, 요거는 일단 t로 치환하는데 성공했죠. 근데 얘가 문제가 됐죠. 그러면 4의 x의 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자, 알다시피 2의 2x의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의미하고 얘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거죠. 곱셈 공식의 변형.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어집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는 스텝 3 전체적으로 2 가로 열고 t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이다. 자, 단 t값은 2보다 큰 것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얘가 2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0은 0이다. 자, 인수분해 하자. 1하고 2다. 그 다음에 2하고 5다. 마이너스 여기부터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수분해가 t 플러스 2 하나, 그 다음에 2t 마이너스 5는 0이다. 자, 따라서 t값은 두 개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5가 되어지는데 이때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얘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가 끝나냐? 한 번 더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텝 4로 갑니다. 스텝 4로 가면 일단 t값이 구해줬죠. 근데 t값이 뭐였니? 얘죠. 그러니까 2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얼마다? 2분의 5다. 여기까지 오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의 목적이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게 목적이 있었으니까 자, 요거를 푸는 걸 한 번 더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2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x의 제곱 분의 1은 얼마다? 2분의 5다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 잘 봐라. 이제 여기서 2의 x의 제곱을 잠깐만 뭐 a라고 치환을 하면 a 플러스 a분의 1은 2분의 5다. 등식의 양변에 2a를 곱하면 자, 2a를 곱했다. 그러면 2a의 제곱 플러스 2는 5a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2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는 0이다. 자, 1, 2,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a 마이너스 2. 2a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이다. 따라서 a 값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2, 하나는 2분의 1인데 이때 a가 의미하는 게 얘죠. 그러니까 얘가 2의 x의 제곱이 2가 되어지거나 또는 2의 x의 제곱이 2분의 1이 되어진다.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따라서 x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 근데 그 두 개를 뭐 하랍니까? 더하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해서 얻어지는 값 0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0까지 오는데 자, 나오는 과정이 굉장히 좀 길었어. 첫 번째 산술기하평균. 자, 산술기하평균에 의해서 뭐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치환된 범위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자, 두 번째 요거 있지. 요거를 갖다가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얘가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자, 이것도 머릿속에 또 저장을 하시고 자, 세 번째는 뭐가 됩니까? 일단은 이제 치환을 다 완료를 하면 값이 나오는데 값이 두 개가 나오지만 요 범위에 만족해서 나와야 되니까 얘가 된 거 알았잖아.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t값이 얘를 의미하니까 요 방정식을 한 번 더 풀어줘야 된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값을 찾아서 저 x값을 다 더해라. 자, 요거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545번은 내신에 많이 나왔던 문제다. 자, 그래서 뭐 녹화로 수업을 했으니까 다시 들을 수도 있지만 순차별로 스텝 1, 2, 3 자, 정리를 좀 해봐. 카테고리별로 중요한 걸로 딱딱딱 뭐 전부 다 보고 100개 쓰라는 게 아니고 저 상황에서 내가 봤었을 때
나는 여기에서 이거 넘어가는 부분을 분명히 못 풀 거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별표를 쳐가면서 자, 그 부분을 딱 써놓으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기가 중요하다 이런 느낌으로. 자, 지금 우리 이제 그 치환하는 문제, 그죠? 그러니까 치환하는 문제. 그러니까 치환을 하면 범위도 치환된다라는 건 기본이지만 각 유형마다 문제를 조금 정리를 해서 배워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보세요. 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또 듣고 잘 안 된 부분은 다시 한번 꼭 돌려 듣고 돌려드려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자, 여기다 써놓으십시오. 거기다 딱 이렇게 여기 지금 있죠. 545번이라고 딱 써놓고 거기다 써봐. 자, 여기 545번 옆에다 14분이라고 써봐. 14분. 그러면 이제 나중에 들을 때 14분 정도 가면 요 문제가 바로 나와. 오케이? 뭐 나는 전체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어. 난 요 문제만 듣고 싶어. 그럼 옆에다 써놓으라고 뭐라고? 14분. 그럼 일단 14분 컷 정도 딱 이렇게 당겨서 들으면 저 문제만 나온다고. 알겠지? 오케이.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 써줄까? 14분. 정확하게 14분은 아닐 거야. 이 선생님이 대충 그냥 좀 앞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느낌이십니다. 자, 다음. 자, 유형 또 하나 바꿔볼게. 자, 이제 좀 쉬워집니다. 자, 이제 좀 한 템포 좀 쉬워집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쉬워지지만 쉬운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 자,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텝 1에서 자,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를 자, 여기서 한 번 더 써먹겠습니다. 3의 3제곱이니까 27 곱하기 3의 x의 제곱 플러스 81은 0. 자, 봐봐. 이것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이 알파 또는 베타란 얘기야. 그죠? 이건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근데 나는 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봐봐. 요 문제를 이렇게 풀 거야. 이대로 놔두고 푸는 게 아니고 3의 x제곱을 t라고 바꿔서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위에 x값이 알파하고 베타지. 그럼 요 자리에 알파하고 베타가 들어가면 그러면 t값은 뭐가 되거나 3의 알파 제곱이 되거나 또는 t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3의 베타 제곱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요러한 느낌으로 얘가 만들어질 거란 얘기야. 그런데 말이다. 3의 x의 제곱이 t면 이 방정식이 t의 제곱 마이너스 27t 플러스 81은 0이라는 t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의 두 근은 t 값이니까 뭐하고 뭐가 되는 거야?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두 근이 되는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3의 베타 제곱은 두 근의 합 27이 되고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은 두 근의 곱 81이 되어지는데 요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내가 뭔가 해볼 게 있지. 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 82는 3의 4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니? 4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무슨 말이야? 요 x값을 더하는 거죠. 이럴 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x값을 구하라는 얘기다.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547번 문제는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했고 그래서 요 느낌의 문제 유형이 자, 몇 번에? 4번에 있습니다. 자, 다 똑같은 얘기니까 요 얘기는 그냥 쌤이 저거 하나만 갖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 5번에 별표를 칩니다. 유형 5번에 별표를 치시고 자, 거기다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형 5번이죠. 자, 써놓습니다. 몇 분? 18분이라고 써놓습니다. 18분. 자, 요건 이제 18분으로 가시면 요 문제는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알겠죠? 18분. 자, 무조건 들으세요. 자,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이라고 돼 있죠. 잘 보세요. 이거 약간 이제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요렇게 돼 있는데 9의 x제곱. 자, 집중. 한 번에 끝내자. 한 번에. 잘 들어. 3의 x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8은 0. 이것 2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가지면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된다고. 이거를 만족하게 해야 돼. 자, 한 번에 끝내자. 자, 그런데
지금 요 문제를 풀 때 내가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자, 다 아시다시피 치환을 해서 풀겠죠. 그러면 이제 3의 x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할 거 아닙니까?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건데 요렇게 치환하면 지수니까 t는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발생한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였어. 자, 그런데 스텝 2로 들어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치환된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at. 자, 여기서부터 한 반에 끝내자. 잘 보셔야 돼. 2a 플러스 8은 0인데 그죠? 근데 제한 범위가 붙었다니까? t 값은 0보다 큰 쪽만 그리는 거야. t 값은 0보다 커야 돼.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으란 얘기예요? 처음에 분명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오면 이거를 만족하는 t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t값. 근데 t값이 두 개가 아니 x값이 두 개가 나오려면 t값도 두 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t값은 이제 0보다 큰 쪽에서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아까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냥 뭐 마이너스가 나오든 플러스가 나오든 상관이 없었거든. 근데 요게 따라 붙었기 때문에 이제 요 t에 대한 방정식은 t가 0보다 큰 쪽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요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푸냐? 자, 얘를 어떻게 푸냐? 잘 봐. 자, 요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요거를 풀 때 자, 첫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드세요. 요 위에 있는 걸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t-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8은 0이다 라고 해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요게 무슨 말입니까? 요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꼭지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8인 포물선입니다. 포물선. 그런데 이 포물선이 말이죠. 보세요. 이 포물선이 자, t축인데 t가 0보다 큰 쪽. 자, 이 포물선을 그릴 건데 이쪽에서 근이 두 개가 되게 만들어야 돼. 0보다 큰 쪽에서. 만약에 쌤이 그래프를 요렇게 그리잖아. 그러면 0보다 큰 쪽에서 근이 몇 개밖에 안 돼? 한 개밖에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돼.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런 느낌이 되어지시면서 0보다 큰 쪽에서 근이 두 개가 나오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자, 내가 요런 느낌, 연두색 느낌이 나게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꼭지점에 이 축이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봐. 이쪽에. 그러니까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그리든 이쪽에서는 근이 몇 개밖에 안 되니? 한 개밖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이쪽에서 되려면 어떤 그림이 돼야 되냐면 이런 그림이 돼야 되겠죠. 보세요. 자, t축이고 y가 있으면 얘가 요렇게 되셔야 되겠죠. 요렇게 여기에 a 값이 이렇게 있으면서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봐봐. 요렇게 되면 또 돼야 안 돼. 여기 있지만 이렇게 되어지면 0보다 큰 쪽에서 그는 하나밖에 안 되죠. 이러면 안 돼. 그렇다고 0,0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것도 안 돼. 0보다 큰 쪽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니? 무조건 요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 개가 완성이 되겠죠. 그럼 니네 입장에서 빨간색처럼 그린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일단 요 축 있죠. 축은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일단 이 꼭지점의 좌표, 이 꼭지점의 y값, 이 y값은 밑에 있어야 되겠죠. 0보다 밑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죠? 이렇게.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중요한 겁니다. 0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밑에 있어도 안 되고 0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0이 돼도 안 되죠. 0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은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요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이니까 풀어만 주면 되죠. 2a-8 값은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0보다 크다. 인수분해 a 마사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적다. a는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적다. 이렇게. 다음 f0값이라는 건 지금 여기다가 t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얘만 남죠. 그래서 2a 플러스 8 값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넘어가니까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거를 구했죠.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 하나 구해줬고 a가 요 범위라는 거 구해졌고 a가 이 범위라는 걸 구해졌으면 자, 마지막으로 수직선 하나 각 그리고 나서 a가 0보다 크다. 됐죠?
A가 4보다 크다. A가 마이너스 2보다 적다.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은 A가 4보다 크다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A가 4보다 크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2번이 되어지는데 요 과정까지 오는 요 과정, 그죠? 굉장히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다시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랬죠. 18분부터 시작해가지고 24분까지 자그마치 6분이라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자, 그거 딱 써놔. 18분부터 24분까지 딱 써놓으라고. 이따 다시 딱 들으라고. 알겠지? 아니, 전체적으로 다 들을 사람은 괜찮은데 아니, 그렇게 싫은 사람은 요거라도 들으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세요.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 뭡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야 됩니다. 처음 출발은 자, 어떻게 바뀌었나 보란 말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됐지. 근데 치환했어. 치환. 그지? 치환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어디에서 0보다 큰 쪽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야 돼. 된다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요 그림이 되려면 자, 결론적인 그림이라도 하나 그려놔라. 결론적인 그림이라도 하나 그려놔 일단. 자, 이해가 다 안 되더라도 결론적인 그래프라도 하나 그려놓으라고. 그래프가 요렇게 되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무슨 뜻이라고? 꼭지점의 y좌표, 꼭지점의 y좌표 이거가 음수가 돼야 되고 0을 집어넣을 때 음수가 되면 안 되고 그래프가 0을 집어넣을 때 0이 되면 안 되고 0 집어넣을 때 양수가 되셔야 된다. 그리고 얘가 축이죠. 축은 여기 축이죠. 요 축은 y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y축이 0이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가 고려 대상이야. F0 값. 그러니까 F0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다. 한 가지.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적다. 두 가지. 축이 0보다 크다.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에 무슨 집합을 잡아라? 교집합을 잡아라. 부등식의 교집합은 가장 많이 겹친 땅, 그 땅이 뭐야? 답이다. 자, 이런 느낌으로 정리. 알겠니? 되겠죠? 자, 받아주시고. 자, 이런 느낌의 문제들은 반드시 재탕에서 또 듣습니다. 자, 요 얘기는 다시 듣고 나서 얘기를 하시고 자, 이제 부등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용으로 넘어가 봐. 자, 그 다음 용. 자, 여기는 좀 밑에 좀 써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써놓냐면 자, 이런 느낌으로 써놓으십시오. A가 fx의 제곱이 있고 A가 gx의 제곱이 있었을 때 만약 이게 부등식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만 알면 되냐면 A 값이 1보다 클 때 되겠죠. A 값이 1보다 클 때는 지금 요 방향이 지수의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증가함수니까 fx보다 gx가 크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끝나는데 A 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되겠죠. 그때는 fx 값이 gx 값보다 큽니다. 자, 요것만 조심하자. 자,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냐 아니면 0과 1 사이에 있냐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라는 거, 지수의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니네가 너무나 쉽게 풀 수 있어 이제. 그러니까 2분의 3이 이렇게 있죠. 1보다 크다는 거 생각이 나지. 1보다 커. 위에가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있고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죠. 2분의 3이 되고 제곱이니까 2x 플러스 12가 되겠죠. 근데 얘가 1보다 크지.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요 덩어리도 그대로 요거대 방향을 갖고 가면 된다고 이렇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값이 2x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보다 적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인수분해 한 번만 하면 되죠. 2, 6은 10이니까 x마 6, x 플러스 2가 0보다 적거나 같다. x값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다.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더해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 다음 3, 4, 5, 6. 자, 이렇게 더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런 답을 갖겠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좋은 문제. 자, 문제는 어렵지 않죠, 이 문제는. 그지? 자, 요건 뭐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 똑같은 문제니까 같이 풀어주시면 되고 565번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부등식도 치환을 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부등식도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보세요. 자 아까 쌤이 이제 별표 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어렵다고 했죠. 자 이건 이제 뭐 쉽게 갚게 그냥이 쉽게 갚게 자 2의 x의 제곱을 t로 치환해라 되겠습니까? 자 t로 치환하면 0보다 크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스텝 2 자 쉽게 갑니다. 자 t의 제곱이다 마이너스 20t 그 다음에 플러스 64가 0보다 적거나 같다. 자 인수분해 하자. t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6 0보다 적거나 같다. 자 t 값은 4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적거나 같다. 자 t 값이 2x의 제곱이고요. 자 4는 2의 제곱이다. 16은 2의 4제곱이다. 1보다 크다.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된다. 2부터 4까지다. 자 정수값의 합을 구해라.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구하시면 되겠다. 되겠죠? 그래서 6이다 9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니까 자, 굉장히 쉽게 답이 나오죠.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565번 유형 자 좀 말을 좀 빨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자 쉬운 문제들만 그렇게 풀겠는데 571번 봐봐. 자 이 문제 답 써봐. 자 오늘 방금 배운 걸로 답을 써봐. 어떻게 답을 쓰냐 연립부등식이죠. 자 봐봐 위에 거 부등식 하나 구해. 일단 요거 따로 구해. 이거 따로 구한 다음에 요것도 따로 구해. 요 두 개 따로 구한 다음에 두 범위의 공통범위 잡아봐. 공통범위. 자 이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연립부등식 그러니까 부등식 따로 두 개를 구해가지고 뭘 잡아라? 교집합 잡아라. 자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혹시 1번 부등식 풀다가 막힌 사람은 봐라. 막힐 일은 없겠지만 그죠? 막힐 일은 없겠지만 자 3분의 2가 2분의 3이 되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역수가 되니까 설마 그죠? 다 알겠죠 이거. 자 그리고 2분의 3은 1보다 크니까 방향 그대로죠. 자 하나 끝. 자 이게 1번 부등식. 자 2번 부등식은 자 그 다음 지수의 확장이죠. 자 마찬가지 1보다 크죠. 자 그래서 x는 뭐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크고 뭐보다 적다 5보다 적다. 자 이게 무슨 값? 알파. 이게 무슨 값? 베타. 알파분의 베타. 되겠습니까? 그죠? 네. 오케이. 자 571번 문제 이런 느낌의 문제. 앞에 이제 지수에 대한 단원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역수 바꾸는 게 힘들겠죠? 그지? 자 그런 것들은 앞에서 조금 더 연습을 하시고 자 574번 별표. 자 또 중요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빨리빨리 넘어간 문제는 뭐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자 요런 문제 574번 문제 써놔라. 32분 32분짜리 32분 컷에 걸려 있습니다. 런닝타임 32분에 자 요 문제 어떻게 풀 거냐 이거죠. 자 이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치환을 해야 됩니까? 치환 아닙니다. 치환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요거는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 그러니까 574번하고 우리 576번 있지. 요 두 문제의 스타일 비교. 자 574번하고 576번의 스타일 비교하자. 574번은 x의 제곱 뭐뭐 x 봐봐요. x의 제곱 뭐뭐 x 이렇게 돼 있죠. x의 제곱 뭐뭐 x 2차 부등식입니다. 그런데 576번은 뭐에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지수 부등식입니다. 얘는 무슨 부등식? 2차 부등식. 얘는 무슨 부등식? 지수 부등식. 다릅니다. 문제 푸는 방법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자 2차 부등식 이제 이거 뭐야 이제 이건 이제 중학교 문제가 돼버렸죠. 얘는 뭡니까?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적다. 그죠? 징그럽게 많이 나오는 거 이거.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판별식 b의 제곱 마사의 c죠. 2의 a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의 a제곱 마이너스 29 얘가 뭐가 되면 돼? 0보다 적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이 문제 풀려고 2의 a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신 t는 양수가 돼야 되겠고요. 자, 전개하니까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플러스 t 마이너스 29 0보다 적다. t의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8 0보다 적다. 4, 7은 28이죠. t 플러스 7 t 마 4 0보다 적다. 자, t 값은 마이너스 7부터 4까지이지만 자, t는 양수죠. 그러니까 따라서 t는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4보다 적다. 자, 잘 보세요. t 값이 2의 a제곱이죠. 2의 a제곱이 4보다 그죠? 0보다 크다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항상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2의 a제곱은 2의 제곱이다. 그래서 a 값은 뭐보다 적다? 2보다 적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자, 여기다 별표 쳐라. 판별식 d가 0보다 적다. 2차 부등식이 제곱차의 개수가 플러스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항상 0보다 크려면 근이 없다. 그지? x축과 안 만난다. 판별식 d가 0보다 적다. 이 판별식 d가 0보다 적다라는 거는 뭐 그지? 어떤 단원이 됐든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니까 잘 모르겠다 싶으면 판별식은 0보다 적은 거야. 이해하겠죠? 되겠습니까? 자, 대신 574번하고 576번은 다르다고 얘기했다. 576번을 푸는데 갑자기 막 처음에 판별식 얘기 나오면 진짜 그때는 이제 끝이다. 무슨 얘기냐? 요 문제는 판별식부터가 아니고 치환부터다. 그래서 2의 x의 제곱을 t로 치환해라. 당연히 t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따라당긴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일단 해놓자. 그리고 나서 됐죠?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t 플러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런 느낌을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데 자, 조심하셔야 되겠죠. 봐봐. 아니 얘가 자, 잘 봐 여기. 얘가 2차 함수죠. 2차 함수 포물선입니다. 근데 그거 대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모든 t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고 양수 부분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선생님 저게 무슨 말인데요? 잘 봐봐. 자, 봐봐. 내가 포물선을 그릴 건데 요 포물선이 자, 봐봐. 요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 t가 0보다 큰 쪽에서 이 0보다 큰 쪽 요 땅에서는 y값이 이렇게 밑에 내려가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오른쪽 이 0보다 큰 쪽에서는 y값이 모두 0보다 크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만족하도록 얘를 구해보래. 그럼 저걸 어떻게 구할 거냐고 말이야. 자, 그래서 요 문제를 만나잖아. 그러면 자, 아예 그냥 행동 요령이야. 먼저 완전 제곱부터 빨리 해. 그래서 t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마 4의 제곱 플러스 2a 딱 이렇게 완전 제곱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빨리 찾아. 그럼 얼마가 돼? a마 4, 되겠죠. 요거 전개 한번 하자. 이거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a니까 플러스 10a 마이너스 16 이렇게 이게 꼭지점이 잡혀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자, 연구를 좀 해볼까? 봐봐. 요렇게 돼 있어. 자, 이게 돼 있죠? 자, 봐. 잘 봐, 이거. 자, 집중하고. 자, 얘가 지금 t값이야. 자, 이거 y값이야. 만약에 요게 꼭지점 축이죠, 축. a마 4가 이렇게 0보다 왼쪽에 있으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야 돼? 요렇게 가던 이 2차 함수가 요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또는 얘가 요렇게 가야 되겠죠. 요렇게. 되겠니? 그래야 여기가 전부 다 뭐가 돼? 0보다 커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때는 a마 4가 0보다 적은 쪽에 있을 때는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다. f0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t가 0보다 큰 쪽에서 y 값은 모두 0보다 커진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이니? A가 4보다 적을 때 F 0값 0 집어넣어봐. 2A가 나오지. 2A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적다. 이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봐봐. 그런데 A마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을 때, 즉 A마 4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아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니? 요 꼭지점의 Y좌표가, 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니? 안 되겠지.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요렇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전부 다 여기 빨간색 보여서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요 Y좌표, 꼭지점의 Y좌표가 즉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 마이너스 16이라는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6이 0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거 풀면 그럼 얘가 뭐가 돼? A마 2, A마 8이 0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A는 뭐와 뭐 사이야? 2부터 8 사이다. 근데 여기는 A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답이 나왔으니까 요 범위는 A는 4부터 어디까지? 8까지다. 그러니까 답이 얘가 나오고 얘가 나왔어. 근데 0부터 4까지 4부터 8까지니까 전체적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개수는 몇 개다? 9개다. 자, 요 문제. 자, 요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려운 문제로 잡히는 문제야. 574, 576 비교급인데, 자, 576번에 별표를 딱 쳐놓고, 자, 시험 문제 나오면 만약에 이 문제 맞추면, 자, 그러면 초반부에 자 어려운 문제가 없이 다 패스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뭐라고?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치환하는 순간 t가 0보다 커져 버리니까 요게 0보다 큰 쪽에서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축이 왼쪽에 있을 때는 요 오른쪽이 있지.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게 올라오도록, 축이 만약에 요렇게 있으면 그래프를 딱 그렸을 때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축이 여기 있으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안 될까? 왜?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음수가 되잖아. 음수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 문제는 이 두 개는 비교를 해서 한 번 갖고 안 돼. 그죠?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물론 한 번에 이해하신 분도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한 번 갖고 이해 못 해. 몰라요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요런 느낌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듣고, 자, 요거는 반드시 잡아내자.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초반부 문제 중에, 자, 시험에 나오면 니네가 틀릴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다. 아시겠죠? 근데 요걸 잡아내자. 알겠지? 그러니까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러닝타임 42분.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면 돼? 러닝타임 32분부터 러닝타임 42분까지, 여기까지는 자 반드시 오늘 들어라. 이거 반드시 오늘 듣고 요건 인증을 요하는 부분이다. 아시겠죠? 반드시 듣습니다. 자, 그럼 또 쉬워집니다. 자, 또 쉬워져. 봐봐. 또 쉬워져. 자, 어려운 게 몇 개 있고 나머지는 또 쉽게 연결됩니다. 577번 봐봐. 자, 요거는 거기다 뭐만 딱 써놓냐면 이제 로그 방정식 돼 있죠. 그래서 써봐. 여기다 이렇게 로그 방정식이라고 딱 써봐. 이렇게 로그 방정식이라고 쓰고 나서 거기다 화살표를 딱 긋고 뭐라고 쓰냐면, 자, 두 가지를 딱 써봐. 하나는 진수 조건이라고 딱 써. 그러니까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밑조건이라고 딱 써. 그러니까 진수 조건은 뭐냐? 진수가 0보다 크면 된다는 얘기죠. 자, 밑조건은 뭐지? 밑이 뭐가 되면 안 되고 1이 되면 안 되고 밑이 0보다 커야 된다. 자, 요게 밑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항상 저거부터 체크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얘가 진수죠. 그래서 이 진수 5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부터 써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다. 이걸 꼭 써놓으세요. 이렇게. 자, 이걸 딱 써놓고 이제 풀면 됩니다. 자, 보세요. 2 로그 됐죠? 4는 2의 제곱인 거 다 아실 거고. 자, 요 2가 앞으로 가면 뭘로 가? 분모로 가죠? 2분의 2 됐죠? 이건 1이죠? 자, 뭐 이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지? 로그의 기본 정의죠? 그러니까 찌르면 나온다. 뭐가 돼?
5의 x 플러스 1 값은 2의 1제곱이다. 5의 x 값은 얼마니? 1이다. x는 얼마가 되니? 5분의 1이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5분의 1이 요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알파 값은 5분의 1이다. 그래서 로그 5의 5분의 1분의 1이다. 로그 5의 5다. 1이다. 쉽죠? 자, 그러니까 로그 방정식은 이제 저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니까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답이 나와집니다. 자, 잘 보시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죠. 싹 다 정리하고 풀어보시면 되고 584번도 자 그냥 쉬운 문제입니다. 584번도 그냥 치환하시면 됩니다. 치환. 자 보세요. 치환. 자 584번. 자 보세요. 어떻게 치환해? 로그 5의 x를 그냥 t라고 치환하면 됩니다. 되겠죠. 근데 여기서 구분 좀 하자. 구분. 뭘 구분하냐면 봐봐. 내가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잖아. 그러면 t는 항상 양수가 되는 거 알죠? 그죠? 이건 아는데 이 로그를 치환하잖아? 그러면 t는 제한범위 없어. 모든 실수가 돼. 모든 실수. t는 모든 실수.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그리면 x축 위에만 그려지니까 0보다 크지만 로그 함수는 그리면 다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된다. 그러니까 로그를 치환했을 땐 제한범위가 안 생겨.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딱 치환해서 풀면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이 되죠. 그러니까 뭐 범위가 없어. 그냥 풀면 돼. 그냥 t 플러스 3, t 마 1은 0이다. 그래서 t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1이다. 둘 다 된다는 얘기야. 근데 로그죠 t가. 그러니까 로그 5의 x는 마 3 또는 로그 5의 x는 1이다. 그럼 x는 5의 마이너스 3제곱 또는 x는 5의 1제곱 이 두 개가 나왔는데 두 개를 곱하라.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5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그러니까 5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얼마가 돼? 25분의 1이다.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된다고. 자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요런 풀이는 원론적인 풀이라고. 그럼 어떻게 푸냐? 자 보세요. 로그 5의 x의 제곱에 플러스 로그 5의 x의 제곱마 3은 0 이거 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이 알파하고 베타는 이게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 값이 알파 또는 베타란 얘기야. 근데 나는 로그 5의 x를 갖다가 t라고 치환했잖니? 그러면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 이거 대 두 근은 알파와 베타가 이게 쏙쏙 들어가면 t값이 뭐하고 뭐가 돼? 로그 5의 알파와 로그 5의 베타가 뭐가 된다고? 두 근이 된다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로그 5의 알파 플러스 로그 5의 베타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5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알파 베타는 5의 마이너스 2죠. 얼마가 됩니까? 25분의 1. 이렇게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요 방정식을 푸는데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어갖고 막 x값 다 구해가지고 나중에 곱해보고 이거 하지 않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자 써놓습니다. 거기다가 이거 대 두 근은 뭐가 된다? 이거 대 두 근. 그러니까 치환된 방정식의 두 근은 얘다. 자, 써놔. 치환된 방정식의 두 근은 이런 느낌 때문에 그죠? x값이 알파 베타니까 쏙쏙 들어가면 t값은 뭐가 된다는 거야? 요게 된다. 라고 해서 자 써놓으시고 저런 느낌으로 문제 풀어라. 자 이제 또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올 때가 됐죠. 자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아직은 아니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같이 정리해도 되는 문제네요. 자 보세요. 자 요건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풀 수 있어요. 이건. 자 이 문제는 치환만 하시면 되니까 이건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써봐라 니네. 자 시간은 없지만 한번 써봐. 자 요거 자 요거 분리해서 한번 써봐. 자 그래서 치환해서 한번 풀어봐. 자 할 수 있어? 자 할 수 있습니다.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겠죠. 근데 그런 느낌으로 한번 써봐. 자, 요거는 뭐 첫 줄을 썼냐 못 썼냐가 전부 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좀 나눠 써보게 되면 2 로그 2의 x의 3제곱이니까
설마 뭐 이걸 이렇게 못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6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2 플러스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로그 2의 x를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면, 그죠? 요 느낌까지 오시면, 자, 따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6t 마이너스 1 플러스 t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오시겠죠. 여기까지 오십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봐봐.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할게. 봐봐. 이것의, 자, 여기에는 지금 그런 말이 없지만 이것의 두 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놓는다면, 그죠? 그러니까 x값이 알파와 베타이면, 그럼 이것의 두 근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는 로그 2의 알파가 되고 하나는 로그 2의 베타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열심히 딱 이쁘게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t니까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마이너스 곱해버려.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되겠습니까? 이거는 0. 이것의 두 근이 얘야. 그러면 두 근의 합 로그 2 알파 플러스 로그 2 베타는 얼마니? 4가 되죠.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2 알파 베타가 4가 되죠. 그러면 알파 베타는 2의 4제곱이니까 얼마가 돼? 16이죠. 그래서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이 16이다. 여기까지 오신 분은 잘하신 겁니다. 자, 제발 부탁이니까 요 관계성에 대해서, 그지? 자, 지금 몇 번 나오고 있죠. 그지? 요 몇 번 나오고 있는 얘. 그러니까 x값이 알파 베타일 때 치환된 여기에 알파 베타가 들어가니까 t값은 이렇게 된다는 이 논리. 자, 이거를 잘 살리고 그거와 비교입니다. 요 문제인데 요 문제는 선생님이 아예 푸는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양변의 로그를 치유해서 풀지 마시고 위에 있는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하세요. 요렇게 1번 이렇게. 근데 요거 치환하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는 얼마가 됩니까? 3의 t제곱이 되죠. 여기까지 써놓으세요. 자, 선생님이 풀이 방법을 바꾼다고 했어. 거기에 있는 풀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풀이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2번에서 x가 뭐라고? 3의 t제곱. 위에 있는 걸 뭐로 치환했다고? t라고. 뭐? x가 뭐라고? 3의 t제곱. 27은 뭐요? 3의 3제곱. 그럼 3의 t의 제곱은 뭐가 되니? 3의 3 마이너스 되겠죠? 2t.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게 위에 게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t의 제곱은 3마 2t.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t 플러스 3, t마 1은 0. 그럼 t값은 뭐 또는 뭡니까? 마 3 또는 1이야. 뭐가 t인데? 얘가 t죠. 로그 3의 x가 마 3 또는 로그 3의 x가 1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 x는 3의 마이너스 3제곱. x는 3. 두 개 곱해. 뭐 얼마가 돼? 3의 마이너스 2제곱. 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야? 자, 양쪽에 로그 취하지 말고 이렇게 푸세요. 요걸 치환하면 이게 따라오죠. 3의 t제곱은 x다. 그래서 x를 3의 t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x값 대신에는 3의 t제곱이라고 끼워넣고 로그 3의 x값 대신에 그냥 t라고 쓰시면 돼. 알겠죠? 자, 요 느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594번. 자, 요것도 런닝타임 52분 써라. 자, 요쯤에 가서 이거 다시 한번 꼭 들어. 되겠죠? 자, 오늘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죠? 자, 그러니까 좀 잘 보자. 자, 597번. 자, 이것도 쉬운 거야. 자, 597번. 이거 지수하고 똑같습니다. 자,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면 부동호 방향 안 바뀌어. 밑이 0과 1 사이면 부동호 방향 뒤집어져. 알겠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여기 보세요.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은 아까 뭐라 그랬어? 진수 조건, 밑 조건이 먼저 중요하다 그랬지? x마 2가 진수야. 그러니까 x마 2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따라서 x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거 딱 강력하게. 문제 풀기 전에 미리 딱 정하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풀어. 로그 2의 x마 2. 자, 오른쪽은 뭐야? 2가 되려면 로그 2의 4가 돼야 2가 되죠. 밑이 1보다 크죠? 1보다 크죠? 방향 안 바뀝니다. 그대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근데 x는 2보다 크죠? 답이라고요. x값 합을 구하라죠.
자,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로그 부등식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쉽다고 얘기한 거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진수 조건. 그죠? 진수 조건. 이거 빠져먹으면 이 문제 답 안 나오죠. 자, 597번 문제 진수 조건. 자, 쉬운 문제는 좀 빨리 넘어갈게. 자, 그다음 607번. 자, 또 별표.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쉬운 문제인데 틀립니다. 쉬운 문제인데 틀린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봐봐. 자, 지금 처음에 우리가 x값의 범위가 3분의 1보다 크고 9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x가. 그죠? x가 3분의 1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건 x값이에요. x값. 이건 x값이라고. 요건 x값이라고. 근데 봐봐. 요 부등식은 전개를 하면 봐봐. 3의 로그 3의 x를 갖다가 t라고 치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걸 전개를 해봐. 1뿔 t, a마 t, 0보다 크다. 한 번에 해결해보자. 한 번에. a 마이너스 t 플러스 at 마이너스 t의 제곱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싹 곱해.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t 마이너스 a는 0보다 적다. t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a는 0보다 적다. 여기까지 왔지? 그럼 얘는 뭔지 아니? 얘는 t야 t. t의 범위가 나와야 돼. t의 범위가 나오셔야 된다고. t의 범위가. 아니 근데 t가 뭔데? 로그 3의 x가 t지. 그럼 봐봐. 요 검정색 박스에다가 똑같이 로그 3의 x를 입혀 이렇게. 그럼 뭐가 되겠니? 로그 3의 9가 되고 로그 3의 3분의 1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요게 뭐야? t잖아. 마이너스 1, 2가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무슨 말이야? 요 부등식을 풀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된다는 얘기야. 아니 선생님 어떻게 구해요? 이거는 자 니네가 속으면 안 돼. 요거는 부등식이 나오니까 이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 그럼 얘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얘는 t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a는 0 이거 대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요 부등식의 양 경계가 마이너스 1과 2가 나왔지.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1과 2가 된다는 뜻이야. 근이. 그러니까 요 느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근과 기수의 관계. 두 근을 곱하면 얘가 돼야 돼. 두 근을 곱하면 얘가 돼야 돼. 그러니까 a는 얼마예요? 자, 요 지금 우리가 치환해서 풀어야 될 이 부등식 있죠. 이 치환해서 풀어야 될 부등식. 그죠? 뭐가 뭘로 치환해 있는지는 항상 갖고 다니시고 x값의 범위가 주어졌잖아. 그러면 치환된 범위로 바꾸시라고 이렇게. x값이 이거고 얘는 뭐를 치환했어? 로그 3의 x를 치환했잖아. 양쪽에 로그 3을 땅 입혀 이렇게. 그럼 뭐가 되니? 로그 3의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나오지. 그러니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그럼 요 부등식을 열심히 풀잖아? 그러면 그 부등식의 근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요 마이너스 1과 2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요 방정식의 그냥 근이야. 그냥 근. 그러니까 뭐 부등식 풀려고 하지 말고 방정식의 근이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끝내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 푸는 거는 우리가 수상에서 이미 배워갖고 온 거지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부등식의 경계는 그죠? 부등식의 경계 이게 경계야. 부등식의 경계는 방정식의 근이다. 부등식의 마이너스 1과 2라는 경계는 는 0이라고 풀었을 때 근과 같은 느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시면 이 문제가 조금 수월하게 풀어지시는데 자 요게 문제의 포인트다. 자 607번 자 요 문제도 우리한테는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제 풀 때는 자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조금 수월하게 선생님이 넘어갈게요. 자 610번 자 이건 좀 쉽습니다. 자 다시 쉬운데 좀 조심하자. 이거 이제 풀으라고 하면 여전히 이런 문제로 실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수하지 말자. 자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알려드릴 테니까 잘 봐. 자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자 봐. 지금 위에 있는 로그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쌤이요. 자 요 색깔 요것도 로그잖아 그지? 로그 2의 이 로그에서 보면 요게 뭡니까?
진수입니다. 진수. 이게 진수죠. 그러니까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근데 요렇게 생긴 로그 입장에서 보면 그죠? 요만큼이 진수입니다. 맞죠? 연두색 로그에서는 얘가 진수잖아. 그러니까 로그 2의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x는 2의 0제곱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크고 1보다 크니까 일단 x는 1보다 크셔야 됩니다. 요게 하나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작은 로그, 위의 로그에서 얘가 뭐의 입장이다? 진수의 입장이지만 다시 큰 로그를 보면 이 전체가 진수다. 진수는 0보다 크다.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는 범위를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봐봐. 마이너스 1이죠. 요 밑이 3분의 1이죠. 그러면 로그 3분의 1을 만들면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냐 그 말이야. 요거는 로그 3분의 1의 입장에서 보면 3이죠. 3. 그래야 마이너스 1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여기도 요렇게 있죠. 다음에 그냥 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로그 3분의 1의 3분의 1이죠. 그죠? 근데 밑의 크기가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들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확 바뀝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이제 답을 써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보고 답을 써볼게요. 2의 3제곱은 x가 되죠. 그러니까 x는 2의 3제곱 8, 2의 3분의 1제곱 그죠? 2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근데 x는 뭐보다 크니?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가 필요 없어. x는 1보다 크고 8보다 적거나 같다. 자, 앞에가 1, 뒤에가 8. 그래서 1의 3제곱 해봤자 8하고 곱하면 이런 느낌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다시 잘 봐. 다시.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답을 못 쓰는 경향이 있는 문제야. 자, 다시. 마이너스 1이 있고 로그 3분의 1이 있고 여기 다시 로그 2의 x가 있고 여기 다시 1이 있습니다. 자, 봐라. 선생님이 진수만 표시할 거야. 얘가 진수입니다. 얘가 진수.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얘가 진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도 0보다 커야 됩니다. 로그 2x가 0보다 크다. 되겠죠? 그럼 요거는 자, 로그 2x 그 다음에 0은 뭐야? 로그 2의 1이죠. 1. 그죠? 2의 0제곱이 1이니까 밑이 똑같죠?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니? x가 1보다 크다가 나왔죠. 그러면 진수 조건은 x가 0보다 크다와 x가 1보다 크다의 공통 범위는 뭐가 됩니까? x가 1보다 크다가 되죠. 그러니까 요걸 먼저 잡아 놓으라고. 문제 풀기 전에 얘를 먼저 잡아 놓으세요. 됐죠? 자, 약간 조금 쉽게 갈게. 봐봐. 그다음 봐봐. 자, 여기 보고 쓰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아까하고 조금 더 쉽게. 자, 보세요.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이야. 로그 부등식을. 자, 요만큼을 잠깐만 별이라고 생각해봐. 별은 3분의 1의 1제곱 3분의 1보다 마이너스 1제곱 밑이 3분의 1이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 3분의 1의 1제곱은 3분의 1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3. 자, 이렇게 푸시면 빨리 푸는 거야. 되니? 그리고 별이 뭐였니? 여기에 있는 거 로그 2의 x가 별이었죠.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해봐. 똑같은 방법으로 봐봐.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봐봐. 2의 3분의 1제곱 그죠? x는 2의 3분의 1제곱보다 크고 2의 3제곱보다 적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느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x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고 2의 3분의 1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적다? 8보다 적다. 요런 느낌이야. 근데 x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2의 3분의 1제곱은 사실은 어디냐면 선생님 아까 잘못 풀었네. 얘가 0일 때 1이죠. 3분의 1은 얘가 2의 3분의 1이죠. 얘가 1보다 큽니다. 얘가 1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 얘가 통째로 답이죠. 그러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입니다. 그런데 알파의 3제곱을 하나 줘. 그러니까 여기다가 3제곱을 꽝 하면 얼마가 돼? 2가 되죠.
베타는 그대로 곱하라죠. 답은 16입니다. 이 잘못 풀었네 쌤이. 16입니다. 16.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쌤이 1이 더 크다고 했는데 2의 3분의 1제곱. 자,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봐.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거기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여기 있잖아. 여기. 요거 집어넣으면 여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여기가 얼마? 여기가 1이죠. 1. 0 집어넣을 때 1. 0보다 살짝만 큰 값을 집어넣어도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큰 값입니다. 이것과 이것 중에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범위가 되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입니다. 알파의 3제곱이니까 2가 되고 베타는 그대로 데리고 오니까 8입니다. 2, 8에 16. 얘가 답이 되겠다. 자, 요 문제에서 요 처리 있지. 요거 한번 잘 봐. 요거. 로그 분응식을 풀 때 양쪽을 로그를 안 취했다 쌤이 바로 풀었다. 바로 풀었어. 요런 느낌 좀 잘 챙겨보라고. 자, 610번 라인에 있는 문제들. 자, 조금 더 우리가 풀어 내려보자. 613번 문제 보이죠? 자, 요 문제 치환해서 답을 한번 써봐. 자, 요 문제 한번 써봐. 자, 쌤이 잠깐만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요 답을 한번 써봐. 자, 틀려도 좋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답을 한번 써봐. 자, 틀려도 좋으니까 일단 한번 써보고 쌤이랑 써줄 때 뭐가 본인들이 쓸 때 뭐가 달라지는지를 보라고. 자, 쌤이 풀어준 거하고 얘네가 푸는 거하고 어느 부분에서 풀이 과정이 달라지는지 봐라. 자, 자, 쌤이 이제 써주는 거 하고 지금 너네가 써놓은 거 하고 어디가 차이점이 있는지 봐라. 자, 일단 진수, 누가 진수니? 얘가 진수죠. 그래서 일단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 먼저 써놓으시고, 자, 스텝 2에서는 로그 3분의 1의 x를 t라고 치환해서 풀 거야.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0보다 적다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지? t마 3, t마 1 0보다 적다가 돼. 그럼 얘가 t값이 뭐하고 뭐 사이가 되지? 1과 3 사이가 돼. 그런데 t가 뭐지? 로그 3분의 1의 x가 1과 3 사이야. 잘 봐, 잘 봐. 자, 이거를 이렇게 풀어야 잘 푼 거야 이제. 자, 밑이 1보다 적지. 3분의 1의 3제곱, 3분의 1의 1제곱. 자, 밑이 1보다 적으니까 x 쓰시고 부동호 방향 바꾸고 3분의 1의 3제곱, 3분의 1의 1제곱. 자, 요렇게 푸는 게 빨리 푸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x가 뭐가 되겠습니까? 27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적다. 알파, 베타. 알파 분의 베타. 자, 이런 느낌으로 로그 부등식 문제를 풀어 내려감에 있어서 요런 느낌을 빨리 체크를 하라고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라고 한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또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19번 유형에 있죠. 그 전에 요 문제는 또 쉬운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풀었던 거 기억나니? 이 문제 아까 어떻게 풀었니? 이런 문제 봐봐. 위에 로그 3의 x 있죠. 자, 이제 쉽죠. 일단 진수가 있죠. 진수 x는 0보다 크다 하나 써놓으시고, 자, 이거 하나 써놓으시고, 자, 두 번째에서 치환하세요. 로그 3의 x를 t라고 치환하시면 화살표 긋고 x는 3의 t제곱 여기까지. 자, x가 뭐라고요? 3의 t제곱. 위에 건 t제곱. 이거는 9는 3의 제곱이죠. x는 3의 t제곱이죠. 3의 t의 제곱이 3의 t 플러스 2제곱이죠. 밑이 똑같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아까 배웠지 지수부등식에서 t 플러스 2다. 그러면 t의 제곱 마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적거나 같다. 자, t 마 2 t 플러스 1 0보다 적거나 같다. t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 값이다. 근데 t가 뭐죠?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자, 봐라. 밑의 크기가 1보다 크죠? 부등호 방향 그대로입니다. 3의 2제곱이죠?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래서 x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다. 두 개를 곱해라. 자, 굉장히 쉽게 우리가 풀어졌죠. 이해됩니까? 이런 느낌. 자, 받아 놓으시고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활용단원에 들어와서 이 정도 문제 풀어버리면 그러면 자,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좀 되어가는 겁니다. 잘 보시고 자, 이제 하나 어려운 거 유형 19번 유형 보자. 자, 뭐 계속 어려운 유형이 나오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그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게 한두 개씩 섞여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요 19번 유형이 또 비교급입니다. 누구하고 비교급이냐면 아까 시간 많이 끌었던 문제 있죠. 그거하고 비교급이 그런 느낌하고 비교급입니다. 어떤 느낌? 요런 느낌. 보세요. 자, 구분되니? 자, 보세요. 아까 우리 이런 문제 풀었잖아, 지수에서. 왼쪽 거는 단순히 x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x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알잖아, 우리 이거.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푸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로그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로그 2a가 0보다 크다. 이거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풀 수 있겠죠. 이건 그냥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쓰시면 돼. 그런데 요 문제는 아니라고 했잖아. 요 문제는 로그 2의 x를 먼저 t라고 치환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 전에 먼저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도 표시를 해야 되죠. 진수 조건. 그 다음에 이거 t.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k는 0이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근데 아까 지수 같으면 t가 0보다 크니까 제한 범위가 걸렸지. 근데 로그를 아까 뭐라 그랬어? 전범위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한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 한 실근만을 가질 때 이거가 한 실근만을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판별식 D가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0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실근만 중군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16 플러스 8K가 0이다. 되겠죠? 그래서 K값이 얼마란가 알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약간 지수 방정식의 이 문제는 아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려웠지. 왜? t가 0보다 크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0보다 큰 쪽에서 근같게 막 했잖아. 근데 이 로그는 어차피 치환해도 모든 실수야. t값이 모든 실수. 그러니까 얘가 모든 실수니까 뭐가 없어? 제한 범위가 없어. 제한 범위가 없다고. 제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나와 있는 게 한 실근만 갖는데 2차 방정식이 실근 하나만 가지려면 뭐의 제곱은 0이다. 완전 제곱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이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K값을 잡아주시면 되겠다. 자, 로그하고 지수하고 이 문제가 약간 난이도 차이가 딱 생겼어. 지수는 조금 어려웠는데 로그는 쉽다. 이런 느낌으로. 자, 반드시 한 번씩은 더 돌려 듣자.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단순 대입 문제 나옵니다. 단순 대입 문제. 자, 이 단원의 마지막 단순 대입 문제. 이 단순 대입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그냥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냥 문장 있고 거기다 대입만 하세요. 대입만 하시라고요. 보세요. 5000m인 곳의 기압은 이거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500 헥토파스칼 1000 곱하기 2의 a분의 마이너스 5000m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이렇게 그냥 문장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 약분 치고 나누니까 2분의 1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의 a분의 마이너스 5000. 자, 따라서 a가 얼마란 거 알고 가? 5000. 아니 a가 5000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 뭐 구하래? 2500m의 기압은 그러니까 p는 1000 곱하기 2의 a가 얼마? 5000.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몇 미터? 2500m. 1000 곱하기 약분 2분의 1 되겠습니까? 지금 얘가 이제 5000이고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 안 맞아? 그럼 뭐가 돼? 1000 곱하기 루트 2분의 1입니까? 그러니까 500 루트 2. 자, 뭐 이런 문제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문장에다가 그냥 읽고 대입만 잘 하시면 되는 문제. 자, 그러니까 용어 정리만 조금 바르게 되면 그냥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631번 보이지? 답 써봐. 자, 631번에 대입을 한번 해봅니다. 자, 공식에다가 그냥 보고 그냥 그지? 문자만 바꿔치기 해서 대입해보라고.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확인해봐. 자, 요거 이상의 문제들은 이제 좀 해보시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 일단 녹화는 끊고 631번부터 자 한번 이제 풀어보십시오. 그래갖고 안 되면 선생님하고